여러분의 오후를 확 뒤집겠습니다.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는 시사 프로그램 정봉주 품격시대 정봉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야당이 첫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직접 쓴 손편지까지 전달하며 협치 무드를 조성했는데요. 청문회, 일자리, 추경을 줄줄이 앞둔 국회, 국민의 마음을 훔친 대통령이 야당의 협력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짚어봅니다. 최순실 게이트 특검으로 활약했던 최고의 칼잡이 윤석열 검사가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부패한 검찰을 뼛속부터 바꾸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인데요. 대비할 틈도 없이 몰아치는 청와대와 줄사표로 반발을 예고한 검찰. 문재인식 검찰개혁 승부수. 좌초일까요? 안착일까요? 5월 19일 금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시작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첫 오찬회동을 가지며 협치의 물꼬를 텄습니다.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는 상석이 따로 없는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전국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 교류를 나눈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문 대통령의 5.18 정신 헌법수록 발언 계기로 정치권 주요 의제로 떠오른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찬 자리에서 내년 6월 개헌을 다시 한번 약속한 가운데 5.18 정신 헌법수록, 개헌 주체 등 분명한 입장차가 보이는 대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1년 안에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개헌안 통과까지 완수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전망해봅니다. (5월 19일) 금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갑니다. 오늘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취임 후 첫 번째 오찬 회동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 역대 정부 가장 빠른 첫 만남이었는데요. 앞으로 당청 간 소통하는 청와대의 미래 그려봐도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그런가 하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그간 수면 아래에 있던 개헌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주간조선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일마다 나타나나요? 아니면 다른 주일도 있나요? 네. 뜨거운 금요일 오후를 달래주기 위해서 예. 네, 이 자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건들건들거리면서 얘기를 하세요? 우리 저 사회자이신 정 의원님처럼 이렇게 달변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 네. 건들건들. 그래서 몸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건들건들거리지 못하고 돌아가요? 네. 자, 최민희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처음 나오셨죠? 네. 예, 미모는 20대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그래 오랜만이에요. 예, 정봉주. 30년 만에 만났죠. 네. 가끔가다 지나가다는 봤는데 예.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예. 갑자기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말지 기자로 있었다. 네, 제가 말지 1호 기자고요. 아, 네. 그 시청자들께 말씀드리면 3호 기자셨어요. 3호인가 2호는 누구였어요? 2호는 있어요. 2호하고 1호하고 사이가 좋죠.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 조대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자주 못 나오시겠네요. 예, 어디 멀리 출장 가시나요? 네, 오늘 출장을 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빨대로 우리에게 정보를 계속 좀 주시고. 아, 출장을 가시나요? 예, 출장합니다. 인사로 인한 출장인가요? 출청 갑니다. 출청. 아, 예. 그렇군요. 축하드립니다. 자, 전체적으로 뭐 요즘 정치권이 훈훈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신 지 9일 됐습니다. 이제 그 뭐 소위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예. 여야가 뭐 승리한 여당은 여당대로 패배한 야당은 야당대로 사실 정신이 없죠. 예, 야당은 당을 추스른다고 하는 패배 이후에 어떤 전열을 가다듬는 차원에서 예. 뭐 내부의 논란도 있을 수 있고 또 지도부를 선출하는 지금 과정에 있는 상황이고 여당은 여당대로 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도 꽤 안정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것 같아요. 청와대 모습은. 그렇습니다. 오늘 갤럽 조사가 있었죠. 이 향후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전국을 잘 이끌어 나갈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여론조사 85%가 긍정의 답변을 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오늘 진행된 청와대 여야 지도부와의 만찬은 훈훈할 수밖에 없었죠. 네. 지금 현재 전체적인 여론이 인사 문제라든가 전국 초반을 리드하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굉장히 호평받고 있다는 전제 하에 그런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회동이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야당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기보다는 협치의 모델을 수용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가자, 함께 어떤 사안을 논의해 가자, 뭐 이런 차원의 접근이 오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서 그 논의할 주제는 아니지만 윤석열 검사의 중앙지검장 그것도 깜짝 놀랄 만한 인사 아니에요? 칼잡이에게 쌍칼을 주어줬으니 이제.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종단에서 제적을 당하신 모 스님께서 며칠 전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예. 그 검찰총장, 검찰 총수는 윤모 씨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현실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총수는 아니지만 그보다 더 지금 현재 그 검찰의 실세니까요. 예, 검찰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하는 중앙지검장에 인선이 됐죠. 명진 스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아, 예, 뭐 제가 예, 명진 스님이 저 오락산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전화 한번 주셨습니다. 명진 스님 내 허락 안 받고 전화 안 하시는 분인데. 아, 그렇습니까? 자, 최민희 의원님. 네. 어디 정부나 아니면 산하단체 이런 데 간다는 소문들도 있었는데 사실과 좀 다른가 보죠, 최 의원님은? 제가 방송 쪽 관련된. 네, 제가 이제 늘 방송 쪽에 모 자리는 예. 최민이다 이렇게 막 소문이 나고 아하. 그랬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커밍아웃을 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 자리는 현역 국회의원은 임기가 끝난 지 3년이 지나야만 갈 수 있습니다. 아하. 애석한 일이죠. 예. 가고 싶었는데. 가고 싶다기보다는 가면 할 일이 많았을 텐데. 저를 필요로 하는 자리가 아닌가. 아하. 월급이 좀 되나요? 그렇죠. 아, 그래요? 장관급. 오호. 아, 그 무슨 자리인지 듣는 분들은 대충 다 근데 아시겠네요. 뭐 워낙 그 네티즌들께서 많이 저를 추천하고 계시대요. 근데 제가 이제 자격이 안 되는 거네요. 네, 자격이 안 됩니다. 애초. 아하. 오늘 원내대표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어제 5.18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긴 했지만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줘서 박 전 대표가 슬픔과 웃음 감동이었다. 아주 극찬을 했어요. 박지원 대표님이 그렇게 극찬을 할 정도면 진짜 더 잘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어저께 정말 이 몸이 떨리는 네. 막 소름이 돋는 장면이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나와가지고 연설 이렇게 쭉 읽는데 예. 그거 보시다가 눈물을 훔치시는 것까지는 우리가 본 장면이잖아요. 예.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셔서 성큼성큼 가셔서 우리 대통령께서 보면 팔이 되게 기세요. 아, 팔이. 그래요? 예, 자세히 살펴보시면 팔이 기세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링컨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또 방송 들은 분들이 별명을 파리 대왕이라고 붙여주는 거 아닐까 모르겠네. 그러니까 팔이 가셔서 예. 이렇게 확 포옹하는 장면은 정말 감동으로 소름이 끼치는 장면이었는데 오늘도 보니까 원내대표들 오시는데 그 계단 밑까지 직접 내려가셨어. 네, 직접 내려가셔서 맞으시더라고요. 일단 그런 모습은요. 상대방을 무장 해제시키죠. 최 의원님,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바마 대통령 보면서 많이 부러워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대통령이면 저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동안 9년 동안 이상한 분들이 이상한 행동을 한 게 너무 우리가 그걸 정상으로 받아들인 이런 좀 네. 착시 현상이니까요. 그것도 맞고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9년 네.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랬는데 그게 9년이나 지나다 보니까 예.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우리가 그랬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자주 가고 여야 의원들을 만나서 설득하는 장면을 되게 부러워하기도 하는데 예. 그건 약간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행정부는 법률 제청권이 없어요. 입법권이 없어요. 우리는 거의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죠. 예, 나라인데 우리는 이미 정부가 법률을 입법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굳이 그러니까 의원들을 굳이 만나서 그렇게까지 설득할 필요를 못 느낀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진짜로 협치하시겠다는 거고요. 오늘도 보면 협치하시겠다는 의지를 곳곳에서 드러내셨는데 저는 이제 오늘 회의를 보고 그다음에 그 원내대표 회동 바깥에서 벌어진 논평전을 보면서 와, 한쪽에서는 원내대표들이 가서 대통령님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뒤에서는 윤석열 지검장 놓고 코드 인사라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그 장의 장내와 장외가 완전히 다르게 가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님. 네. 아, 이게 2부 주자가 자꾸만 올라오면 안 되는데. 코드 인사라고 어쨌든 논평을 했어요. 윤석열 검사와, 대통령하고 언제 무슨 같이 근무한 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만난 적이, 특별히 따로 만난 적이 있었나요? 만날 기회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뭐 특별한 서로 인연도 얼굴은 아나 모르겠어요. TV를 통해서는 보셔서 아실 예. 겁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윤석열 검사를 중앙지검장으로 지금 임명하신 거, 물론 기수 파괴고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인사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국정농단에 관련된 수사를 마무리를 잘하라. 이게 국민의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 검사일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 개혁에 관련된 부분을 되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기수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라인을 정해놓고 따라 올라가는 이런 그 검찰 개혁에 관련된 부분을 명확하게 청산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국민이 바라는 인사에 아주 근접한 인사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 인사권자 대통령이 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뭐 지금 비빔밥 드시면서 되게 화기애애한 예.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내는 화기애애, 밖은 화기애매. 근데 나와서 이걸 코드 인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진짜 코드 인사는 지금까지 9년 동안 우리가 많이 봐왔던 그 대명사들을 이전 정권에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제 막 더더군다나 국민들이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이런 인사에 대해서 코드 인사로 흠집을 낸다는 거 그거는 조금 안 좋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무슨 얘기가 오갔나요, 원내대표 그 회동에서?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다른 거보다는 예. 여야정 원내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예, 그래서 여야정. 여야정. 어허. 그러니까 예. 이게 옛날에는 주로 당정 협의예요. 그렇죠. 여당하고 여당하고만 했죠. 예, 그런데 이제 야까지 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요거에 다 동의했다. 정정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은 당정도 없었죠. 이렇게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예. 그런데 어쨌든 이거를 다 합의를 했다고 예. 공통적으로 발표한 거 보니까 예. 요게 아주 저는 되게 신선했고 여야정 협치의 협의. 틀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 걸음 더 들어갔어요. 공통 공약부터 실천하겠다. 아하, 5명의 후보들. 네, 예. 5명의 후보들이 공통으로 공약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군인들 월급 올리는 예. 거부터 뭐 일자리와 관련한 몇 개 부분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아동수당 뭐 이런 거 그런 공통 공약들을 찾아서 먼저 실천하겠다. 아하. 예, 그러니까 협조를 구했고요. 예. 그다음에 개헌과 관련하여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원래 개헌은 지방선거 때 같이 국민투표 하도록 하겠다. 하자고 약속을 했었죠. 약속했고 이제 어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다시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더 덧붙이셨습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개헌 논의를 마무리 지어서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국민투표 붙이겠다. 붙이자 이렇게. 아하.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그 대통령과 여야 대표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면 늘 왜 만났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별 내용도 그런데, 없이. 예, 근데 이번엔 확실한 성과들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서 아하. 진짜 우리 대통령 잘하는 것 같아요. 나 너무하나? 아니에요. 잘하면 잘한다 그랬죠. 저는요, 지금 조대진 변호사랑 옆에 앉아서 하니까 이분이 예. 종편 나가서 대선 과정에서 무시장 찍은 분이에요. 뭐라고요? 종편 나가서? 무시장 찍는다고요. 게임 용어. 전 게임을 안 해갖고. 그 문재인 대통령에 관련돼서 댓글을 제가 조금 많이 봤는데요. 예. 누가 그렇게 댓글을 달아놓으셨더라고요. 아니 잘한다 하니까 해도 너무 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두 대통령이 분 다 청와대에서 나오셨나요? 아니, 저는 청와대 안 가요. 예.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들처럼 얘기를 하셔갖고. 어쨌든 그게 일반적인 국민의 잘한다 해도 잘한다. 하니까 너무 잘한다. 예, 너무 잘한다. 어허. 그게 이제 국민의 생각이고요. 물론 이제 걱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국민들의 기대치를 높여놨다가 혹시나 사소한 부분으로 실망을 주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는데 예. 어쨌든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선거 때 있었던 국민의 기대를 한치 오차도 없이 지금 맞춰 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야권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예. 근데 저는요, 이렇게 잘하실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2012년에 정치에 처음 입문하셨잖아요. 예. 그 이후에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처럼 언론이 흔들어 정치권이 흔들어 당 안에서 흔들어 이런 분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지역에 가면 문재인 대통령을 엄청 막 이상하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실체가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종편이나 언론에 의해서 왜곡된 프리즘을 거쳐서 전달됐던 거고 예. 요즘은 이제 보수적인 저희 동네에 가도 어머 이런 분이었냐. 그럼 이제 어깨가 좀 으쓱해서 원래 이런 분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그 당선되고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시민들 만나는 자리에서 20대 청년이 버텨줘서 감사합니다. 네. 이럴 때 김정수 여사가 울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 마음고생이 언론, 야당, 그리고 같은 당내에 계셨던 분들 중에서 이제 또 나갔던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심하게 흔들었죠. 그 아까 말하는 그 잘한다 하니까 뭐 더 잘한다 그 댓글 말고 또 많은 댓글 하나 댓글 좀 그만 얘기하세요. 이 국민들의 의견을 제가 좀 감동을 받아서 했던 건데 그 밑에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이때까지 오해해서 미안하다라는 댓글이 나왔어요. 그럼 그건 네.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오해했던 분이 돌아선 거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을 안 찍었던 분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 어머. 그게 선거 기간에 이게 9호일 줄 알았는데 실천하는 모습 보고 오해해서 정말 미안하다. 예. 이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SNS 지금 그 동향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공동 공약 중에 얘기할 게 있잖아요. 수사권, 기소권 분리. 그거는 홍준표 후보까지도 찬성했던 부분이에요. 일단 검찰의 제왕적 권력이 뭐 정권이 바뀌면서도 계속 문제가 돼 왔었고요. 예. 본인들은 정치검찰이라는 걸 부인을 하고 있지만 정치검찰의 행태를 계속 보여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검찰이 개혁될 거라 생각하는 건 좀 뭐 명확히 예견이 됐었던 부분인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더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본인이 대통령이시기도 했었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을 때 그 불합리와 관련된 부분들 예. 명확히 몸으로 체득하신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가열차게 좀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가열차게라고 하는 건 운동권 용어입니다. 학생 때 많이 썼죠? 예. 저희는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가열찬. 네, 그런데 네. 주간조선에 들어가 계시고. 그렇습니다. 네. 그냥 웃음이 나옵니다. 예. 주간조선 기자예요. 한겨레 기자인지 아셨어요? 그러셨습니까? 그 어디나 자, 다양한 예. 목소리는 존재하는 게 건강하다는 반증이 가열차게 단일 대우를 구성하다가 가열차게 조선, 주간조선으로. 예. 뭐 저희 조직이 건강하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조선일보 패널이에요. 예. 조선 TV. 예. TV조선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할 얘기는 분명히 메시지는 전달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여야정 협의체를 하자. 그 다음에 개헌 얘기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해도 너무 잘한다고 하시니까 예. 이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예. 참 우리가 너무 했나 봐요. 주저해집니다. 예, 네. 제대로 안 하면 전화번호 공개합니다. 그렇습니다. 폭탄 한번 맞고 싶어요. 어머. 그 개헌 문제는 사실은 이제 예, 뜨거운 감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낙연 총리 지명자께서 대통령이 직접 이 개헌 전국을 리드하는 것이 좋겠다는 유의 그 식의 발언을 하셨죠. 그만큼 아마 그 직접 국무총리가 이 부분을 핸들링한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도 좀 쉽지 않다, 용이하지 예. 않을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 이제 이낙연 그 총리 지명자의 발언이 자칫 잘못했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아예 대통령이 주도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그렇죠. 거죠. 정부 주도로 이제 개헌안을 발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예. 것 같아요. 물론 이 말씀 저도 뭐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제 정치권의 이 사안을 내버려뒀을 때 이것이 과연 대중이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과연 결론을 귀결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는 뭐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또 저 개헌론을 갖고 여야가 그냥 뭐 그 진흙탕 싸움하면서 갈 길 못 가고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불신이 이제 좀 있을 그렇게 거 되면 이제 아니에요? 어떤 예.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려했던 식의 개헌이 마치 블랙홀인 것처럼 빨려 들어갈 경우, 그럼 이제 국정에 지금 개혁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예.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겠노라 정권 초기 악셀레타를 밟고 있는데 자칫 이런 것들이 좀 흐려지거나 아니면 추동력을 좀 잃지 않을까 하는 예. 우려가 있는 게 분명하죠.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헌이라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이번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이 어떤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그거에 관여하기보다는 여야가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게끔 지금과 같은 그 협치 모델, 좀 가이드 역할만 좀 해주면. 상대를 존중하는 이 방향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예, 어떤 예. 식으로 가든 이 결론을 귀결시키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이거를 흔들고 갈 경우에 올 나중에 또 여러 가지 어떤 반발과 어떤 반작용이 있을 수 예.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국회 개헌특위 가동을 통해서 거기서 뭔가 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개헌특위가 이미 가동되어 네. 있고요. 오래됐죠? 얼마나 예, 됐나요, 예. 그게? 이게 6월 말까지가 시한입니다. 아, 올해?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개헌특위 그 기간도 연장을 국회에서 빨리 해야 해야 되고.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국회에 맡겨뒀더니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이미 그 과거 새누리당하고 예. 그다음에 국민의당하고 개헌안을 오스트리아식 내각제로 발의를 했어요. 이원 집정부제와 내각제의 중간 과거 형태. 새누리와 국민의당이 그 발의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안을 만들어 놨거든요. 예.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국회에 맡겨놓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권력구조 개편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선거 제도까지 가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개헌으로 보면 권력구조 개편만 보더라도 이게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 방식도 바꾸는 개헌이 돼야 이게 입법과 행정부를 같이 개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선거제도 개편은 뒤로 하고 본인들 예. 본인들 몫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왕적 국회의원 만드는 거다 그거. 어허. 그렇게 해서 이미 반대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국회 개헌특위의 논의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나 그렇게만 되면 본인들 중심의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의 소선거구제도를 흔들지 않을 가능성이 위험성이 높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 최소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변형, 안 되면 중대선거구제의 아하. 변형이 동시에 가져야 된다. 예.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저는 대통령께서 어제 대국민 약속하신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 거. 예. 이게 굉장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제 또 하나 논란 그 5.18 그 기념사의 한 포인트가 대통령께서 커밍아웃 하신 거예요. 뭘 커밍아웃 하셨냐면 정조가 즉위하자마자 제일 처음에 한 얘기가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나는이라고 안 그랬고 과인은 이랬어. 아 죄송합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했듯이 예. 어제 말씀하셨어요. 그 문재인 정부는 5.18 민주화 운동 연장선상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노무현 정부, 정부, 민주정부의 계승이다. 삼기다. 예, 그러니까 과인은 광주 항쟁 정신의 아들이다. 뭐 그렇게 한 거죠. 아하. 그런데 그거는 분명하게 나는 이렇게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민주화된 방향으로 통일로 뭐로 지향을 분명히 밝히신 거예요. 예. 다만 인사는 대탕평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국회와 협치를 통해서 밟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흔히 아까 코드 인사 얘기가 나왔는데 그 비판이 별로 적절한 것 같지 않아요. 지향은 분명하게 검찰 개혁이고 검찰 개혁을 잘할 사람을 안 치고 다만 평가는 검찰 개혁의 내용으로 평가받겠다 그렇죠. 이런 예. 얘기신 것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개헌도 그런 방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대진 변호사님, 당면 최고의 가져가 이제 국정농단으로부터 탄생한 정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시는 이렇게 제왕적 그 대통령제 그리고 국정을 농단할 수 있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논의가 좀 모아져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국정농단이 있을 때 칼을 대야 할 검찰이 그 수족이 돼서 거기서 그 일정하게 자기들 떡금을 받아 먹으면서 했더니 검찰 그 양대 축 아닙니까? 지금 사회를 바로 잡아가는 게. 그렇죠.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정 방향으로 잡고 계시는 부분이 지금 뭐 적폐라고 불리는 것들, 그냥 국민을 힘들게 하는 사회적 적폐에 관련된 부분을 개선하고 해결하겠다라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금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근데 예.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다시 발생을 하면 그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춰놓는다. 아하, 이게 시스템을 지금, 갖추겠다. 예. 근데 그 시스템을 갖춰놓은 것 일환에서 정부가 바뀌어도 검찰이 왜 웃으세요? 좀 웃지 마세요. 시스템 발음은 좀 이상하죠? 네, 예, 그리고 저 순천 출신에서 좀 그리고 그래요. 마치 그 예. 정봉주 진행자께서 예. 그 코인을 탁 넣으면 막 튀어나오는 느낌? 아니, 그거는 맞아요. 근데, 준비된- 근데 컨텐츠가 좋아요. 예, 좋은 잔디 인형. 콘텐츠가 완전 컴퓨터로 쫙 조합돼서 밴딩 머신.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방해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다시 밴딩머신 가동. 다시. 그래서 이런 시스템화를 해놓는 게 지금 과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이제 과제 대상에 국정원 그리고 예. 이제 검찰이 그 대상으로 올라와 있고 어쨌든 이 전 정부와는 다른 그 형태로서 그 국정원과 검찰이 거듭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할 걸로 보입니다. 예. 정우택 대표의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정우택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58% 국민이 있다. 예. 물론 이제 그 야당에서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을 그러니까 수치로 나온 부분으로밖에 공격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방증을 하면 개별 사안에 있어서는 다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콕 집어서 공격할 게 없었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야당의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칭찬은 해줄 수는 없지만 예. 정말 잘하는 거에 있어서는 칭찬도 해주는 것을 국민은 더 오히려 좋게 본다는 걸 좀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게다가 그 말은 이제 성립도 안 돼요. 예, 아까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갤럽 댓글. 조사 말씀하셨잖아요. 아유, 댓글에 나왔잖아요. 네, 댓글도 나왔고 갤럽 조사에서 85% 이상이 잘할 것 같다. 기대감을 나타내니까 이 58% 5월 9일의 지지율이거든요. 이게 득표율은 득표율. 이제는 또 지난 거죠. 아니, 이제 정우택 대표는 할 얘기가 있죠. 아직도 반대하는 15%가 남아있다. 아, 그 15%는요. 네. 탄핵에 반대한 15%. 알겠습니다. 자, 개헌 때문에 이제 정치권이, 조금 시동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내년 지방선거에 일단 이제 국민이 5.18 투표를 갖고 할 먼저 야당 문제 제기를 했죠. 5.18 정신을 담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야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말을 되죠. 전하기가 좀 부끄럽죠. 근데 이제 야당 역사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뒤에 헌법에 담는 것이 순차적으로 맞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에 일맥 그게 정우택 예, 대표의 그렇습니다. 주장인가요? 예. 일맥 의미 있는 말씀일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예. 예. 바른정당은 어때요? 5.18에 대해서 특별한 얘기는 안 하죠. 바른정당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제가 잘 아니, 모르겠는데 5.18에 대해서 지금 네. 그러니까 개헌이나 우선 5.18에 참여해서 유승민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이 같이 뭐 재창도 하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이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뭐 비서실장 역할을 했었네. 유승민 그 대선 후보에 상황실장을 했습니다. 상황실장. 네, 선대위에.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이제 해도 너무 잘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혜훈 의원이 그런 표현을 했다고요? 아니 멋있다. 너무 아시면서 모른 척. 예. 이혜원 의원하고 안 친하신가요? 저 이혜훈 의원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그게 화제가 됐어요. 왜요? 그렇습니다. 뭐가?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 너무 멋있다. 예. 그리고 앞으로 20년은 더 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그 그렇게 얘기까지 됐죠. 했었죠. 근데요, 지금 몇 가지 예. 제가 좀 이렇게 말해서 말씀하십시오. 네. 좀 TV 토론에서 얄밉다는 댓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별로 안 얄미운데요? 그렇죠. 예. 그냥 얄밉다는 거 많이 받았는데 저도 그래도 개인적으로 최민희 의원님의 그 종편에 나오셔서 조곤조곤 하시는 말씀 얄미웠어요. 아니,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어왔습니다. 어머 네. 고맙습니다. 3년 뒤에 어디 갈지 몰라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근데 예. 지금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정우택 대표가 말하는 역사적 평가 부분이 역사적 평가. 예, 그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김영삼 정부가 이미 광주 민주화 운동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랬죠. 예, 남아 있는 부분이 이제 진상 규명에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 최초 발포 명령자가 누구냐. 요거하고 헬기 사격 요 두 개가 남아. 그건 최근에 나온 거죠. 헬기 네, 기총소사. 헬기는 최근에 나온 거고 최초 발포 명령자는 밝혔는데 뭐 공개를 안 한 건지 아직 공개가 안 돼 있어서 요 두 개 남아 있는 거고요. 헬기 사격까지. 오히려 네.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기대고 있는 논리가 뭐냐면 5.18 북한군 개입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5.18 북한군 개입설 있잖아요. 예. 요게 이제 그 자유한국당 쪽에서 얘기하는 진상 규명하려면 요것도 하자가 요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좀 황당하죠, 저는.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근데 제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김대원 기자님이 주간 조선 기자 중에 가장 훌륭하신 분인데. 감사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건 뭐 그냥 반대를 반대가 그러면 아니라 아니 다양한 견해가 제가 있는 건 이제 진짜 소중하니까요. 네,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근데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볼 때 헌법 정신에 5.18 정신이 이미 담겨 있을 수도 있다.
굳이 명시하지 않았어도 그렇기 때문에 사필 규정으로 5.18 민주화운동도 좋은 평가 그리고 긍정적인 평가 다수의 대중이 원하는 평가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제가요 네. 헌법 예. 전문에 넣을 때 어떻게 넣을까를 생각해봤어요. 예. 조금 이따가 얘기하시면 안 될까요? 좀 이따 할게요. 조대진 변호사님, 그 재창을 반대했던 분들이 북한에서 이 5.18 님을 위한 행진곡이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또 팩트 체크가 들어갔잖아요. 태용공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또 탈북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태용공사 답변이 님을 위한 행진곡은 여기에서 얘기했던 뭐 님이 김일성을 지칭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님을 위한 행진곡은 북한에서도 금지곡이다. 저항 정신이 담겨 있으므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죠. 북한에서 이제 막 오신 분이, 그것도 고위층이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논란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 기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5.18에 관련된 정신은 헌법에 녹아있기 때문에 명문할 필요가 없다,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렇게 녹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논란이 계속 되지 않습니까? 5.18에 관련된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허. 그런 부분을 헌법에다가 명확히 넣어서 이제는 인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버리자는 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시고요. 예. 논란의 여지가 없는 역사적 가치이기 때문에 이제는 헌법 전문에 담아야 된다, 4.19처럼. 이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권이 바뀔 때 또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일부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이거를 역사적 헌법적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넣는 게 국민의 뜻에 맞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님을 위한 행진곡 그 재창 문제도요. 그게 보훈처 행사더라고요, 정확하게. 그래서 보훈처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한다라고 하는 것은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논란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일부 그 재창에 관련된 부분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계속 5.18 정신을 계승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9년 동안 계속 그 가치가 그렇죠. 이렇게 격화가 예. 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유족들의 말을도 존중하시면서 이 역사적으로 지켜야 될 가치를 이제는 원래대로 되돌려놔야 된다. 이런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이제 오늘 호를 정해줘야겠어. 밴딩. 예, 아주 진짜 밴딩이가 아니라 밴딩. 예, 제가 막 진짜 밴딩 멋진 조대진. 그러니까 완전 그 알파고 같지 않아요? 감사드립니다. AI. 알파고. AI. 인공지능. AI. 집에서는 집사람이 말 듣고 한다고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그 김영국 예. 지정 문제는 이미 박지원 대표께서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예. 법률 안에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법률안을 내셨어요. 내셨고요. 그래서 그거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면 해결이 되고요. 그렇게 기념곡으로 지정되면 보훈처 재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돼서 이미 박지원 대표께서 해주셨다고 예. 제가 아까 헌법 전문 생각해놨다고 예. 했잖아요. 말씀하세요. 그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 쭉 나오다가 여기서 반대하지 않아요? 왜 저길 보고 얘기하세요? 시청자분들 보고 얘기해야지. 네, 절대 반대하는 분 아닙니다. 3.1 독립운동이 있고 그다음에 4.19 혁명 이렇게 나온 예. 부분에 4.19 혁명과 5.18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운동. 이렇게 그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요거 넣으면 돼요. 10자. 그거 하고 싶어갖고 국회의원 또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토론이니까 일종의 토론 아니에요. 전 지금 이제 오찬 메뉴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럼 메뉴 하겠습니다. 송로버섯과 버섯하고 한번 비교 좀 해주세요. 이정현 대표 갔을 때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송로버섯 나온 그 오찬 함께하고 그랬었잖아요. 경제가 그렇게 안 그게 좋을 때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송로버섯 요리였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아마 근데 그 정도 가격대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요? 조금 넣었대요. 네. 근데 조금. 그게 수만 원 차이고 1인당 몇만 원 차이가 문제인 게 아니라 예. 지금 되게 중요한 분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대통령이 저렇게 중요한 사람을 불러서 비빔밥을 먹는다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먹는 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되게 저희들이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게 서민의 제일 근접한 삶을 살아보신 정치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서민의 근접한 삶이 아니라 그냥 서민이었어요. 서민의 삶이죠. 예. 그러니까 나의 삶과 전혀 다르지가 않다는 거. 하지만 이제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송로버섯을 먹어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캐비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먹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저만 먹어봤나? 먹어봤어요? 그럼요. 어머, 송로버섯으로 뭐 깍두기도 담아 먹고 사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괴리가 없애졌다는 게 전 문재인 대통령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래서 원래- 이번 오찬 같은 경우도 국민들이
제가 이걸 왜 여기 우리 작가분들이 놓나 봤더니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국민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먹는 밥을 예. 대통령이 5당 원내대표를 불러서 같이 먹었다. 같이 드시고. 그러니까 막 확 친근해지는 거죠. 근데 원래 비빔밥을 좋아하세요. 원래? 네. 통합과 협치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언론에서 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통합과 협치의 상징을 그냥 삶으로 살아오셨어요. 늘. 청와대 대변인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네. 그 너무 하는 것 같죠. 오늘 이제 앞으로 좀 조심하겠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지금 국민들이 85% 분들이 그런 비슷한 마음인데 그런 걸 또 나와서 대신 말씀해 주시는 게 국회의원들의 역할이고 근데 정치인들의 댓글이 역할이고. 저한테 쪽지가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뭐라고? 저보고 뭐 심한 빠, 그다음에 그 칭찬도 무시양 찍냐 뭐 이러고 무시장이 뭡니까? 막 이기는 거. 막 이기는 거. 많이? 막 이기는 거요. 네. 막 이기는 거? 마구 이긴다, 뭐 이렇게 무시장. 그런 의미. 하는 표현이겠네. 예. 제가 근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5.18 정신 아까 이제 그래서 넣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헌법 정신이 이미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라는 게 사실 많은 부분들을 담고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5.18에 대한 지금 역사를 단순히 정권을 교체하고 그리고 다음 정권이 누가 될 것이냐, 전임 정권이 누가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정치권의 논리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역사가 그렇게 이렇게 단편적으로 혹은 그 구간을 나눠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본다는 측면에서 봐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예컨대 그러면 나중에 정권이 또 바뀌었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분위기 너무 좋죠. 그건 뭐 예. 분명히 인정합니다만 나중에 시간이 바뀌었을 때 이제 이런 게 어떤 논란을 불러일으키냐. 늘 기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동이 있고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생기는 이게 이제 우리 삶의 어떤 기본 어떤 기본 기자라고 할 수 있죠. 예. 근데 그럼 나중에 누군가가 그러면 천안함 정신도 놓자. 그럼 넣을 거냐 이거죠. 이제 이건 물론 논의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헌법 정신의 본래 정신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예.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재창과 합창도 마찬가지인데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에게 노래를 강요할 수 있느냐의 문제 이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제도를 추진할 때 항상 합의와 전체적인 공론화의 과정이라는 것도 예. 항상 뭐 염두에 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4년 중임제 이제 이건 대통령 제안이 4년 중임제를 주장했고 한국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개헌의 주체는 국회여야 된다. 이게 이제 또 끊임없이 논란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아까 최민희 의원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권력구조 개편 말고 선거 제도도 이번에 바꿔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같이 가는 거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제왕적 국회의원제로 갈 수 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짚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을 못 내고 혹은 결론을 내기 위한 지리한 논쟁이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예. 지방 분권의 방점을 찍는 분들은 지방과 중앙의 권한을 분배하는 그러니까 지방 분권형 개헌을 하자고 하는 예. 거고 또 대통령은 다수가 인정하는 4년 중임제를 하자는 거고 또 일부 내각제적 요소가 더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내각제 혹은 이원 집정부제를 하자는 건데 예. 그럼 여기서 어떤 것으로 결론을 낼지는 개헌특위에서 지난번에 가이드를 잡았으니까 그 가이드를 가지고 다시 정권 혹은 국민들에게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지금의 현재의 여야 원내 지도부나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동의하지 반대하는 분들은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5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한편으로 개헌 얘기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 비정상의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시 정상으로 돌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높습니다. 개헌이 물론 한 축으로 진행되어야 되겠지만 개헌이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이 행로에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봉주 품격시대에서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받습니다. 샵 5400으로 주제에 맞는 단체 이런 데 간다는 소문들도 있었는데 사실과 좀 다른가 보죠. 최 의원님은?
제가 방송 쪽 관련된 네, 제가 이제 늘 방송 쪽에 모 자리는 예. 최민이다 이렇게 막 소문이 나고 아하.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커밍아웃을 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 자리는 현역 국회의원은 임기가 끝난 지 3년이 지나야만 갈 수 있습니다. 아하. 애석한 일이죠. 예 가고 싶었는데 가고 싶다기보다는 가면 할 일이 많았을 텐데. 저를 필요로 하는 자리가 아닌가. 아하. 월급이 좀 되나요? 그렇죠. 아 그래요? 장관급. 오호. 그 무슨 자리인지 듣는 분들은 대충 다 근데 아시겠네요. 뭐 워낙 그 네티즌들께서 많이 저를 추천하고 계시대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자격이 안 되는 거네요. 네, 자격이 안 됩니다. 애초. 오늘 원내대표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어제 5.18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긴 했지만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줘서 박 전 대표가 슬픔과 웃음 감동이었다. 아주 극찬을 했어요. 박지원 대표님이 그렇게 극찬을 할 정도면 진짜 더 잘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어저께 그 정말 이 몸이 떨리는 네. 막 소름이 돋는 장면이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그 누가 나와가지고 연설 이렇게 쭉 읽는데 예. 그거 보시다가 눈물을 훔치시는 것까지는 우리가 본 장면이잖아요. 예.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셔서 성큼성큼 가셔서 그 우리 대통령께서 보면 팔이 되게 기세요. 팔이. 그래요? 예, 자세히 살펴보시면 팔이 기세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링컨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또 방송 들은 분들이 별명을 파리 대왕이라고 붙여주는 거 아닐까 모르겠네. 그러니까 팔이 기셔 가셔서 예. 이렇게 확 포옹하는 장면은 정말 감동으로 소름이 끼치는 장면이었는데 오늘도 보니까 원내대표들 오시는데 그 계단 밑까지 직접 내려가셨어. 네, 직접 내려가셔서 맞으시더라고요. 일단 그런 모습은요 상대방을 무장 해제시키죠. 최 의원님,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바마 대통령 보면서 많이 부러워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대통령이면 저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동안 9년 동안 이상한 분들이 이상한 행동을 한 게 너무 우리가 그걸 정상으로 받아들인 이런 좀 네. 그 착시 현상하니까요. 그것도 맞고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9년 네.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랬는데 그게 9년이나 지나다 보니까 예.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우리가 그랬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자주 가고 여야 의원들을 만나서 설득하는 장면을 되게 그 부러워하기도 하는데 예. 그건 약간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미국의 행정부는 법률 제청권이 없어요. 입법권이 없어요. 우리는 거의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죠. 예, 나라인데 우리는 이미 정부가 법률을 이게 입법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굳이 그러니까 의원들을 굳이 만나서 그렇게까지 설득할 필요를 못 느낀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진짜로 협치하시겠다는 거고요. 오늘도 보면 협치하시겠다는 의지를 곳곳에서 드러내셨는데 저는 이제 오늘 회의를 보고 예. 그다음에 그 원내대표 회동 그 바깥에서 벌어진 논평전을 보면서 와 한쪽에서는 원내대표들이 가서 대통령님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뒤에서는 윤석열 지검장 놓고 코드 인사라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그 장의 장내와 장외가 완전히 다르게 가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님. 이게 2부 주자가 자꾸만 올라오면 안 되는데. 코드 인사라고 어쨌든 논평을 했어요. 윤석열 검사와, 대통령하고 언제 무슨 같이 근무한 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만난 적이, 특별히 따로 만난 적이 있었나요? 만날 기회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뭐 특별한 서로 인연도 얼굴이는 아나 모르겠어요. TV를 통해서는 보셔서 아실 예. 겁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윤석열 검사를 중앙지검장으로 지금 임명하신 거, 물론 기수 파괴고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인사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국정농단에 관련된 수사를 마무리를 잘하라. 이게 국민의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 검사일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 개혁에 관련된 부분을 되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기수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라인을 정해놓고 따라 올라가는 이런 그 검찰 개혁에 관련된 부분을 명확하게 청산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국민이 바라는 인사에 아주 근접한 인사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 인사권자 대통령이 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뭐 지금 비빔밥 드시면서 되게 화기애애한 화기애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내는 화기애애, 밖은 화기애매. 근데 나와서 이걸 코드 인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진짜 코드 인사는 지금까지 9년 동안 우리가 많이 봐왔던 그 대명사들을 이전 정권에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제 막 더더군다나 국민들이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이런 인사에 대해서 코드 인사로 흠집을 낸다는 거 그거는 조금 안 좋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무슨 얘기가 오갔나요, 원내대표 그 회동에서?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다른 거보다는 예. 여야정 원내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여야정. 여야정. 어허. 그러니까 예. 이게 옛날에는 주로 당정협의예요. 그렇죠. 여당하고 여당하고만 했죠. 예, 그런데 이제 야까지 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요거에 다 동의했다. 정정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은 당정도 없었죠. 그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예. 그런데 어쨌든 이거를 다 합의를 했다고 예. 공통적으로 발표한 거 보니까 예. 요게 아주 저는 되게 신선했고 여야정 협치의 협의. 틀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 걸음 더 들어갔어요. 공통 공약부터 실천하겠다. 아하, 5명의 후보들. 네, 5명의 예. 후보들이 공통으로 공약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군인들 일지 기자로 있었다. 네, 제가 말지 1호 기자고요. 아, 네. 그 시청자들께 말씀드리면 3호 기자셨어요. 3호인가 2호는 누구였어? 2호는 있어요. 2호하고 1호하고 사이가 좋죠.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 조대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자주 못 나오시겠네요. 예, 어디 멀리 출장 가시느라고. 네, 오늘 출장을 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빨대로 우리에게 정보를 계속 좀 주시고. 아, 출장을 가시나요? 예, 출장합니다. 인사로 인한 출장인가요? 출청 갑니다. 출청. 아, 예. 그렇군요. 축하드립니다. 자, 전체적으로 뭐 요즘 정치권이 훈훈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신 지 9일 됐습니다. 이제 그 뭐 소위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예. 여야가 뭐 승리한 여당은 여당대로 패배한 야당은 야당대로 사실 정신이 없죠. 예, 야당은 당을 추스른다고 하는 패배 이후에 어떤 전열을 가다듬는 차원에서 예. 뭐 내부의 논란도 있을 수 있고 또 지도부를 선출하는 지금 과정에 있는 상황이고 여당은 여당대로 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도 꽤 안정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것 같아요. 청와대 모습은. 그렇습니다. 오늘 갤럽 조사가 있었죠. 향후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전국을 잘 이끌어 나갈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여론조사 85%가 긍정의 답변을 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오늘 진행된 청와대 여야 지도부와의 만찬은 훈훈할 수밖에 없었죠. 네. 지금 현재 전체적인 여론이 인사 문제라든가 전국 초반을 리드하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굉장히 호평받고 있다는 전제 하에 그런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회동이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야당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기보다는 협치의 모델을 수용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가자, 함께 어떤 사안을 논의해 가자, 뭐 이런 차원의 접근이 오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서 그 논의할 주제는 아니지만 윤석열 검사의 중앙지검장. 그것도 깜짝 놀랄 만한 인사 아니에요? 칼잡이에게 쌍타를 주어줬으니 이제.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종단에서 제적을 당하신 모 스님께서 며칠 전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예. 그 검찰총장, 검찰 총수는 윤모 씨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현실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총수는 아니지만 그보다 더 지금 현재 그 검찰의 실세니까요. 예, 검찰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하는 중앙지검장이 인선이 됐죠. 명진 스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아, 예, 뭐 제가 예, 명진 스님이 저 오락산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전화 한번 주셨습니다. 명진 스님이 내 허락 안 받고 전화 안 하시는 분인데. 아, 그렇습니까? 자, 최민희 의원님. 네. 어디 정부는
있구나. 아니면 산업 월급 올리는 예. 거부터 뭐 일자리와 관련한 몇 개 부분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아동수당 뭐 이런 거 그런 공통 공약들을 찾아서 먼저 실천하겠다. 아하. 예, 그러니까 협조를 구했고요. 예. 그다음에 개헌과 관련하여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원래 개헌은 지방선거 때 같이 국민투표 하도록 하겠다. 하자고 약속을 했었죠. 약속했고 이제 어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다시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더 덧붙이셨습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개헌 논의를 마무리 지어서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붙이겠다. 붙이자 이렇게. 아하.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그 대통령과 여야 대표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면 늘 왜 만났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별 내용도 그런데, 없이. 예, 근데 이번엔 확실한 성과들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서 아하. 진짜 우리 대통령 잘하는 것 같아요. 나 너무하나? 아니에요. 잘하면 잘한다 그랬죠. 저는요, 지금 조대진 변호사랑 옆에 앉아서 하니까 이분이 예. 종편 나가서 대선 과정에서 무시장 찍은 분이에요. 뭐라고요? 종편 나가서? 무시장 찍는다고요. 게임 용어. 전 게임을 안 해갖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돼서 댓글을 제가 조금 많이 봤는데요. 예. 누가 그렇게 댓글을 달아놓으셨더라고요. 아니 잘한다 하니까 해도 너무 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두 대통령이 분 다 청와대에서 나오셨나요? 아니, 저는 청와대 안 가요. 예.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들처럼 얘기를 하셔갖고. 어쨌든 그게 일반적인 국민의 잘한다 해도 해도 하니까 너무 잘한다. 예, 너무 잘한다. 어허. 그게 이제 국민의 생각이고요. 물론 이제 걱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국민들의 기대치를 높여놨다가 혹시나 사소한 부분으로 실망을 주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는데 예. 어쨌든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선거 때 있었던 국민의 기대를 한치 오차도 없이 지금 맞춰 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야권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예. 근데 저는요, 이렇게 잘하실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2012년에 정치에 처음 입문하셨잖아요. 예. 그 이후에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처럼 언론이 흔들어, 정치권이 흔들어, 당 안에서 흔들어 이런 분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지역에 가면 문재인 대통령을 엄청 막 이상하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실체가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종편이나 언론에 의해서 왜곡된 프리즘을 거쳐서 전달됐던 거고 예. 요즘은 이제 보수적인 저희 동네에 가도 어머 이런 분이었냐. 그럼 이제 어깨가 좀 으쓱해서 원래 이런 분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그 당선되고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시민들 만나는 자리에서 20대 청년이 버텨줘서 감사합니다. 네. 이럴 때 김정수 여사가 울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 마음고생이 언론, 야당, 그리고 같은 당내에 계셨던 분들 중에서 이제 또 나갔던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심하게 흔들었죠. 그 아까 말하는 그 잘한다 하니까 뭐 여러분의 오후를 확 뒤집겠습니다.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는 시사 프로그램 정봉주 품격시대 정봉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야당이 첫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직접 쓴 손편지까지 전달하며 협치 무드를 조성했는데요. 청문회, 일자리, 추경을 줄줄이 앞둔 국회, 국민의 마음을 훔친 대통령이 야당의 협력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짚어봅니다. 최순실 게이트 특검으로 활약했던 최고의 칼잡이 윤석열 검사가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부패한 검찰을 뼛속부터 바꾸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인데요. 대비할 틈도 없이 몰아치는 청와대와 줄사표로 반발을 예고한 검찰. 문재인식 검찰 개혁 승부수. 좌초일까요? 안착일까요? 5월 19일 금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시작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첫 오찬회동을 가지며 협치의 물꼬를 텄습니다.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는 상석이 따로 없는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전국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 교류를 나눈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문 대통령의 5.18 정신 헌법 수록 발언 계기로 정치권 주요 의제로 떠오른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찬 자리에서 내년 6월 개헌을 다시 한번 약속한 가운데 5.18 정신 헌법 수록, 개헌 주체 등 분명한 입장차가 보이는 대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1년 안에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개헌안 통과까지 완수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전망해봅니다.
5월 19일 금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갑니다. 오늘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취임 후 첫 번째 오찬회동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 역대 정부 가장 빠른 첫 만남이었는데요. 앞으로 당청 간 소통하는 청와대의 미래 그려봐도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그런가 하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그간 수면 아래에 있던 개헌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주간조선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일마다 나타나나요? 아니면 다른 주일도 있나요? 네. 뜨거운 금요일 오후를 달래주기 위해서 예. 네, 이 자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건들건들거리면서 얘기를 하세요? 우리 저 사회자이신 정 의원님처럼 이렇게 달변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 건들건들. 그래서 몸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건들건들거리지 못하고 돌아가요? 네. 자, 최민희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처음 나오셨죠? 네. 예, 미모는 20대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그래 오랜만이에요. 예, 정봉주. 30년 만에 만났죠. 네. 가끔가다 지나가다는 봤는데 예.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예. 갑자기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